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바로 먹을 게 안 보이는 크래프톤 대신해서 주목할 7월의 공모주는 어떤 것이 있을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내용을 제작하고 나서 촬영하려는 시점에 금융감독원이 크래프톤에게 공모가가 너무 높으니 정정을 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올린 영상에서 크래프톤이 중복 청약은 가능해졌지만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공모주 투자자들이 매우 실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크래프톤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 16일 날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요.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크래프톤은 6월 20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복 청약은 물 건너갔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기사 내용 살펴보면 한국경제의 전예진 기자가 쓴 배틀그라운드 하나뿐인데 크래프톤 상장 제동건 금감원이란 기사 내용을 따르면 금감원은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크래프톤에 전달하면서 정정 신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SD바이오센서도 이달 초에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공모가를 약 40% 낮추었던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크래프톤은 사실 공모가를 산정할 때 월트 디즈니 혹은 워너뮤직그룹과 같은 글로벌 컨텐츠 기업의 평균 PER인 45배를 적용해서 기업 가치를 무려 35조 원으로 책정했죠. 금감원은 이러한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는 숱한 논란에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장외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모가가 책정됐다는 것도 상장되는 기업 중에 공모가가 장외가보다 높았던 경우가 없었는데 크래프톤은 장외가인 55만원보다도 공모가가 높았다는 얘기였죠. 금감원에서는 크래프톤의 공모 금액이 최대 5조 6천억 원으로 국내 IPO 역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적절한 공모가의 산정이 공모주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IPO 역사상 최대 규모는 SKI테크놀로지의 2조 2천억이었죠. 결국 크래프톤이 증권 신고서를 정정해서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저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모가가 내려와야 오히려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공모가를 조정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과연 얼마나 내릴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크래프톤을 대신해서 주목해 볼 만한 7월의 공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7월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오비고가 청약을 진행하고 7월 둘째 주에는 SD바이오센서가 청약을 진행하며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공모주 청약 일정이 매우 많이 몰려 있는데요. 크래프톤이 청약 일정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맥스트, 에브리봇, 브레인즈 컴퍼니, 플래티어 그리고 딥노이드까지 무려 5개의 공모주 청약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어떻게 청약을 진행할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특히 비례 청약의 경우에는 환불일을 잘 따져서 환불일과 청약일이 잘 겹치지 않게 전략을 짜야 하는데 크래프톤의 청약 일정이 변경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7월 셋째 주 청약인 맥스트부터 에브리봇, 브레인즈 컴퍼니, 플래티어까지만 청약 전략을 잘 짜시면 나머지 종목들은 청약을 하더라도 환불일과 다른 종목의 청약일이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맥스트와 다른 세 종목 중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 종목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저는 장외 가격을 기준으로 매력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괴리율이란 6월 25일 장외 거래 가격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의 가격을 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괴리율인데요. 괴리율이 클수록 공모가 대비 시장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외 가격을 기준으로 매력도를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맥스트가 장외 매수 호가가 35,000원인 반면에 밴드 상단이 13,000원이기 때문에 괴리율이 가장 높아서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큐라클이 장외 매수 호가가 40,000원인데 밴드 상단 가격이 25,000원이라서 업사이드가 약 60%,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장외 매수 호가 가격이 20,000원인데 밴드 상단 가격은 14,300원인 오비고가 차지했습니다. 결국 장외 가격과 밴드 상단 가격 기준으로는 맥스트가 가장 순위가 높고 그 다음 큐라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비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영역 자체의 매력도를 따져보면 저는 7월에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 종목 중에서는 오비고의 사업인 스마트카 소프트웨어와 큐라클의 사업 영역인 혈관 신약 개발, 그리고 맥스트의 사업인 증강현실 사업이 성장성이 앞으로 돋보이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에 크래프톤 대신 주목할 공모주로는 맥스트, 오비고, 큐라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가를 대폭 낮춘 SD 바이오센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에서 초록색 그린 라이트로 표시한 것이 바로 제가 주목하는 7월의 공모주인데요. 먼저 오비고의 경우에는 NH에서 주관하는데 예정 시가총액이 1,700억,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글로벌 1위를 노리는 회사이며, 두 번째 SD 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 정정을 통해서 공모가를 무려 약 40%나 낮춤으로 인해서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공모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라클의 경우에는 혈관 질환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로서 삼성과 NH에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맥스트의 경우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하는데 예정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시장에 매수세가 몰릴 경우에 공모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맥스트의 경우에는 일반 등급의 청약 주수가 12,000주라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는 필요한 증거금이 7,8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오는데요. 만약 7,8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모주 청약에 사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맥스트 이외에 7월 19일에서 20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 에브리봇, 브레인즈 컴퍼니, 플래티어 중에서 어느 기업을 선택해서 비례 청약을 할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래프톤의 빈자리를 과연 7월 어떤 공모주가 채워줄 수 있을지 간략하게 따져본 영상이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진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지더라도 공모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야 오히려 공모주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 신고서에서는 크래프톤이 좀 더 합리적인 공모가로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가격을 제시하는 신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